테슬라 6.6% 급락은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 간 정보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난 경고등입니다. 개미들이 11억 달러를 쏟아붓는 동안 캐시 우드 같은 전문가들은 4일 연속 매도했습니다. 이건 주가 문제가 아니라 투자 생태계의 구조적 위험 신호입니다. 언론은 파워월 리콜 때문에 떨어졌다고 보도하지만 제 분석 결과 진짜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리콜은 표면적 이유일 뿐 실상은 기관 투자자들이 이미 몇 주 전부터 포착한 테슬라의 펀더멘털 변화를 개인 투자자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똑똑한 돈은 이미 빠졌는데 개미들만 싸졌으니 사자며 뛰어드는 상황이죠.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JP모건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 일주일간 테슬라를 11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1조 6천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테슬라의 개인 투자자 비율은 무려 41%입니다. S&P 500 평균이 5%니까 8배나 높은 수치예요. 한국 서학개미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같은 기간 870억 원을 순매수했거든요.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로 아크인베스트의 캐시 우드 CEO는 같은 기간 4거래일 연속 테슬라를 순매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가는 13일 하루에만 6.64% 급락해 401.99달러에 마감했고 400달러 선이 무너진 것은 무려 2달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기관 투자자들은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정보와 분석 도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특히 캐시 우드라는 인물을 주목해봐야 합니다. 이 사람은 한때 테슬라 돈나무 언니로 불리며 테슬라 최대 신봉자였던 인물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테슬라가 폭등할 때 가장 큰 수혜를 받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당시 그녀는 테슬라 주가가 3,000달러까지 갈 것이라고 공언했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연속으로 매도한다는 건 테슬라의 근본적인 무언가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더욱 중요한 건 캐시 우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같은 대형 투자은행들도 최근 몇 달간 테슬라에 대한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어요. 골드만삭스는 테슬라 목표가를 248달러로, 모건 스탠리는 310달러로 잡았습니다. 현재 주가보다 20에서 40% 낮은 수준이에요. 개인 투자자 비율 41%라는 숫자도 심상치 않습니다. 이 수치가 왜 위험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애플의 개인 투자자 비율은 23%, 아마존은 17%, 구글은 14%입니다. 테슬라만 유독 높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 비율이 높은 종목은 변동성이 크고 예측하기 어려워요. 감정적 거래가 많아지고 정보에 기반한 투자보다는 카더라 투자, 즉 소문과 기대감에 의존한 투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투자자들이 놓치고 있는 핵심이 있습니다. 단순히 주가가 떨어져서 기회라고 보는 관점 자체가 위험하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테슬라를 둘러싼 환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 구조적인 변화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첫 번째,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입니다. 이건 단순한 경쟁이 아니에요. BYD는 올해 3분기에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에서 테슬라를 제쳤습니다. 더 중요한 건 가격입니다. BYD의 실 모델은 테슬라 모델 3와 비슷한 성능을 가지면서도 가격은 30% 저렴해요.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 덕분이죠. 니오, 리오토, 샤오펑 같은 신생 중국 업체들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배터리 교환 시스템, 고급 인테리어 같은 차별화된 기술로 무장하고 있어요. 테슬라의 기술적 우위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 정치 환경의 변화입니다.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불투명해졌어요. 현재 미국에서는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500달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축소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트럼프는 선거 기간 중 전기차 의무화를 첫날 폐지하겠다고 공언했거든요. 더 심각한 건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변화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중국산 배터리나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는 보조금에서 제외됩니다. 테슬라는 중국에서 배터리를 조달받는 비중이 상당해서 이 규정이 강화되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는 자율주행 기술의 차별화 한계입니다. 테슬라의 FSD는 여전히 베타 버전이에요. 10년 넘게 개발했는데도 아직 상용화되지 못했습니다. 반면 웨이모는 이미 샌프란시스코와 피닉스에서 상용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바이두도 중국에서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는 지난 10월 로보택시 발표회에서 2026년에는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지만 월스트리트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구체적인 기술적 진전보다는 추상적인 비전만 제시했기 때문이죠. 네 번째는 테슬라의 성장률 둔화입니다. 올해 3분기 테슬라의 자동차 배송량은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에 그쳤어요. 2020년에서 2021년에는 50% 이상 성장했던 것과 비교하면 확연히 둔화된 모습입니다. 특히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 부진이 심각해요. 중국 전기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도 테슬라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거든요. 다섯 번째는 머스크의 멀티태스킹 문제입니다. 그는 현재 테슬라, 스페이스X, 뉴럴링크, JI, X의 트위터 등 여러 회사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트럼프 정부의 정부율성부 수장 역할까지 맡게 됐습니다. 이렇게 분산된 관심사가 테슬라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기관 투자자들은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투자 결정을 내립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머스크 신화나 전기차의 미래라는 단편적인 스토리에 매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테슬라가 떨어졌으니까 싸게 살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주가 하락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특히 기관 투자자들이 대거 빠지는 상황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해요. 파워월 리콜 소식도 단순한 품질 문제가 아닙니다. 22건의 과열 사례와 5건의 화재라는 건 테슬라의 품질 관리 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더욱이 이번 결함은 제3자 배터리 공급업체의 문제라고 하는데 이는 테슬라의 공급망 관리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키웁니다. 테슬라는 지금까지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로 포지셔닝해왔는데 이런 품질 문제가 계속 발생하면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무상 교체 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테슬라를 보유 중이거나 매수를 고려하는 분들이라면 감정적 판단을 멈추고 몇 가지를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먼저 포트폴리오 비중을 점검해 보세요. 테슬라가 전체 포트폴리오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10% 이상이라면 위험한 수준이에요. 개별 종목에 대한 과도한 집중은 리스크 관리의 기본 원칙에 어긋납니다. 다음으로는 투자 근거를 재점검해 봐야 합니다. 일론 머스크니까 전기차 미래니까 같은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구체적인 재무 지표와 경쟁 상황을 분석해 보는 거죠. 테슬라의 PER 주가 수익 비율은 현재 60배가 넘어요. 애플이 30배, 아마존이 40배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기관 자금 흐름을 계속 모니터링하세요. 개인이 사는 종목을 기관이 판다면 반드시 그 이유가 있습니다. SMF 보고서를 통해 헤지펀드들의 포지션 변화를 추적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 종목에 올인하는 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특히 테슬라처럼 변동성이 큰 종목에서는 더욱 그래요. 지금 당장 하셔야 할 건 불평이 아닙니다. 본인의 투자 원칙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싸졌으니 사자가 아니라 왜 싸진 건지, 더 싸질 가능성은 없는지 분석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오늘 내용 딱 한 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똑똑한 돈이 빠지는 종목에 개미들만 몰린다면 그건 기회가 아니라 함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투자는 결국 감정이 아니라 정보와 분석으로 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의 방향이 정반대일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하죠. 오늘 테슬라 사례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최신 경제 뉴스의 이면을 파헤치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 해두세요.